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속해서 세 개의 클립을 올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푸틴은 푸틴 전에 많은 어, 독재자 아니면 폭군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이건 전쟁의 개를 풀어놓으면 그 개가 주인을 문다. 루빈콘 강을 건넌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그 중요한 기사인데 그 기사 내용이 프리고진이라는 푸틴의 픽서였죠. 모든 문제를 많이 고쳤던 그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이 반란을 일으켰다.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푸틴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드리겠고, 세 번째 클립에서는 역시 이 관련 미국의 움직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컬럼은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무척 좋아하고 존중하는 면이 많은 컬럼니스트 맥스 부트라는 컬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전부 뭐 러시아계 그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계 유태인으로서 1970년대 중반에 76년도에 로스앤젤레스로 난민으로 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한 7살쯤 됐겠죠. 그래서 UC 버클리를 졸업을 합니다. 역사가 전공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고 버클리 다닐 때부터 이제 학교 신문에서 활동을 했고 예일 대학교에 가서 역사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특히 이제 군사 부분에 굉장히 강합니다. 외교 정책도 강하지만 얼마 전에 한국이 왜 핵무기를 가져야지 되는가, 정당성과 명분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칼럼을 썼던 사람이 바로 맥스 부트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오기 하루 전인가 썼던 컬럼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번 러시아 용병이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을 해고해야지 된다. 썩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군 쫙 그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다가 120km, 200마일, 그러니까 120km, 200km, 120마일을 앞두고 협상을 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푸틴은 푸틴 전에 많은 폭군들로부터 티라니로부터 배우고 있다. 전쟁의 개를 풀어놓으면 주인을 물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일요일에 미국은 일요일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차 한 잔 드시면서 전쟁 스토리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어제 그제 일어났었던 일들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푸틴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폴레옹도 그랬었다. 러시아 침공이 그를 망명하게 했고 프랑스의 군주제를 회복하게 할 줄 상상하지 못했다. 히틀러도 폴란드 침공이 자신의 자살, 독일 분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요?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 내려놓게 되고 본인이 죽고 말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모든 케이스의 전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비즈니스다. 결과를 환하게 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드물게 성공을 하는데 독재자의 컨트롤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런 일루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같은 환영이 전투, 특히 이제 이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막 탱크가 들어가고 하는 이 같은 전쟁에서는 망하는 길이다. 환영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장기적이고 피 튀는 전쟁이었잖아요. 소모전이었잖아요. 이번에 많은 분석가들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은 푸틴 편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모든 전쟁 물자부터 외국에 의존을 해서 싸웠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외국이 인내심이 부족할 것이다. 이게 이제 푸틴이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건데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 그리고 요즘 보면 그 영국 총리와 얼마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친합니까? 그래서 아마도 시간은 이제 그러한 일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편이 될 것이라고 거의 단정합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됐으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도 푸틴의 푸드를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이나 지방의 여러 그 정치인들도 민주적으로 선출을 했고, 그리고 영토를 지키겠다는 전쟁에 대한 대통령과 그런 지도자들의 정부의 대응을 우크라이나 국민은 본인들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다는 게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푸틴도 그렇고 푸틴의 하수인들도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반대하면서 선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묵인을 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왔지만 국민은 충성이나 사랑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 충성이나 가짜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서 옛날 그때 우리 땅이었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훨씬 러시아보다 강하고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독재자, 폭군들처럼 푸틴의 러시아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엄청 약했습니다. 파워에 집중하는 사이 그 집중하는 모든 것을 푸틴은 본인이 이제 정보국에 있었고 여러 가지 조정하는 기술, 그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서로 경쟁을 하게 해서 항상 모든 이익은 나에게 가져오게, 저들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개미처럼 일하는, 경쟁하고 대적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같은 기술로 정부를 운영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리가스, 과두 정치, 서로를 견제하고 대비시키는 이 기술이 푸틴이 잘 써왔고, 최종적인 결정은 늘 감시는 푸틴이 하도록, 중재 비슷하게 하는 것도 푸틴이 하도록, 이 모델이 20년 동안 성공했습니다. 1999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24시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서, 러시아군이 무너지면서 푸틴의 이 기술도 무너졌습니다. 푸틴의 픽서였던 프리고진이 누구냐면, 구소련 시절에 1980년대에 뭐 절도 등등으로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길에서 그 핫도그 장사하다가 푸틴의 고향에서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그러다가 뭐 식당을 해서, 그 당시에 푸틴이 부시장인가 했기 때문에 식당 단골 손님이었고, 나중에 푸틴이 대통령 되면서 군용 음식을 납품하는 캐터링을 하죠. 그 뒤에는 뭐 마그너라는 것, 그리고 인터넷 회사도 설립을 해서 미국 2016년도 대선에 막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기소를 했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가장 싫어하는 별명은 푸틴의 요리사입니다. 푸틴의 요리사. 많은 문제를, 아무튼 미국의 선거에서 개입을 했었을 때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회사를 가지고 개입을 했었고, 바그너, 이 용병대 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푸틴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는, 화려하게 그 과시하는 도구로서 했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에 들어갈 때도 이 바그너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막 뭐 감옥에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한 건 아닙니다. 특수군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러시아 군대로부터 이루어진 특수군이요. 어쨌든 그때도 바그너가 큰 역할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처음에는 바그너 용병이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전부 막스 부트시의 컬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선에 처음에는 바그너 용병 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정규군이 실패하니까 결국은 푸틴이 자신의 픽서, 해결사인 프리고진에게 마켓 쉐어를 준 거죠. 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 푸틴의 아주 이 요리사가 잔혹함, 냉혹함으로 또 대담한 계획으로 감옥에서 no. 그래서 5만 명 가운데 4만 명을 감옥 출신으로 추려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세우기 위해서 프리고진은 이런 필름을 딱 퍼뜨리는데, 어떤 필름이냐면 탈영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누가 함부로 타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다 돈 받고 일을 했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면해 주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그래서 바그너 용병대의 바흐무트라는 최근에 러시아가 이긴 바흐무트 공격은 러시아 겨울 공격에 완전히 초점이 됐는데 프리고진이 용병이 도시를 장악을 했는데 대가가 너무 컸죠. 그 코스트가 얼만큼이었냐면 미국 정보국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5월까지 2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숨지고 8만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를 합니다. 바흐무트 이 도시에서.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러시아 정규군이 못한 것을 해냈으니까 프리고진이 힘이 강해졌습니다. 내가 힘이 강해졌지? 한 그 파워에 대한 게 프리고진의 머릿속에 있었다고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참모총장 발레리 제라시모프 겁쟁이다, 비겁하다 하고 조롱하는 비디오를 내놓고 그들이 충분한 포탄을 공급하지 않아서 우리 바그너 용병이 많이 숨졌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국방장관이나 뭐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흐무트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전선이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이 바그너 용병 대장인 프리고진은 우리 이쪽만 보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방부가 우리에게 포탄을 주지 않아서 우리 용병이 5배가 더 숨졌어. 원래 숨졌어야지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용병 숫자에 비해서 이게 5월 20일 그가 비디오에서 주장한 겁니다. 책임이 있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범죄자야.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 하고 이번에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들을 해고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푸틴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경쟁이 용병 대장과 정규군 대장의 경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푸틴은 계산을 한 거죠.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이 라이벌 사이, 바그너 대장과 국방장관 사이에 이 대결은 out of control이 돼버렸습니다. 이달 초에 프리고진이 용병에게 발포했다 해서 러시아 장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프리고진 용병 대장이 와그너 캠프를 공격을 해서 뭐 사상자를 냈다 하면서 국방장관을 쓰레기라고 하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어? 너희들을 멈추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에 러시아의 연방 안보국이에요. 여러 안보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Security Service FSC 그러니까 Federal Security Service가 금요일 오후에 프리고진에게 무장 반란 선동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체포될 것을 기다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줄리어스 시저처럼 루비콘을 건너서 로스토브 온 돈 그곳으로 토요일에 진격을 해버린 겁니다. 러시아군이 총 한 번 써보지 않고 본부를 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차를 타고 군용 트럭 같은 것을 타고 모스크바 쪽에 바리케이트가 쳐졌다는 그 보고를 받고도 북진을 했죠. 중간에 어떤 도시에선 좀 총싸움이 있었고 헬리콥터도 러시아 전 군에 파괴했다고 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은 러시아 안보군과 러시아 특히 방위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영국의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푸틴이 다 그 연설을 하는데 1917년 혁명도 언급을 하고 군대와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다, 정치 공작이다. 본인을 마치 니콜라스 2세 자르의 비유를 하면서 전부터 그랬지만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 반역자 매국노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가혹하게 처벌할 거야. 대국민 연설을 하고 몇 시간 뒤에 본인의 하수인인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더 루칸센코가 중재라고 이것도 푸틴이 부탁을 해서요.
프리고즈는 모스크바에서 한 200km, 120마일을 남기고 군인에게는 원래 있었던 자리 6월 23일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본인은 이제 벨라루스로 가면서 아무런 본인에게 기소됐었던 그 기소권은 기각을 하는 이런 조건으로, 푸틴도 물론 이 사태에서 살아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협상에는 혐의 기각 이제 들어갔고, 용병은 러시아군과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그너 용병의 반란 사태는 푸틴의 숨겨졌던 약함을, 그 불안정함을 드러내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그 불안함이 드러나서 굉장히 앞으로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락됐지만. 그리고 푸틴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아우라가 있죠. 바로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푸틴의 권력의 아우라를 흔들어 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의 기회가 되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내부 싸움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할, 거기에 총공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푸틴의 권력은 더 약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피하려는 미래의 독재자들에게 교훈이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 씨요, 보고 계십니까?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막스 부트 칼럼니스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컬럼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이 프리고진 용병대장의 짧은 반란의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그 클립과 함께 일요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